안녕하십니까. 한세기는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171강은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한 열정 성실, 또 벤치마킹 경영정에서에 대한 투명하게 세무 경영 정보의 연구, 재무적 분석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만 보면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을 다 알 수 있죠. 열정을 가져라. 그럼 연구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새 또 내수가 부진하고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경쟁 악화 때문에 수출도 부진하고 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3%도 안 되고 2%도 지금 달성할까 말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상황이 나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 잘 안 되는 건 뭐 아주 이미 벌써 그렇게 됐고, 창업마저도 꺼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를 제가 불식시켜 보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면 얼만큼 더 좋을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쭉 저도 강의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종합적으로 말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맞는지는 몰라도 일부는 제가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현재 국내 창업시장은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고 악화일로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진행 중이고 휴전 상태지만 성장률 한국은 지금 2, 3%대로 이제 거의 계속 하락 중이고, 수출 감소, 내수 부진. 이건 뭐 맨날 하는 뉴스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의 조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자꾸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니까 한국에서 하청 납품을 안 시키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 직접 납품을 하고 수출 고용만 들어와서 고용 증가 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용 증가가 안 되니까 확실 없이 정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이 여기에 몰리게 돼서 몰락을 하게 되고, 창업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제 들어보면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안 해봤으니까 다들 다 직장 근무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사업하는 거니까 안 해봤잖아요. 자기 자신이 완전 홀로 먹고 이제 혼자 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모든 조직의 힘, 또 조직의 브랜드, 이런 거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이게 뭐냐? 잘 몰랐던 것이에요. 지피지기가 안 된 거예요.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었기 때문에. 또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의 전통에 나온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스와트. 자신의 스트롱한 포인트, 강점, 위크 포인트, 약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좋은 기회, 오퍼튜니티, 이런 거, 스와트 분석, 그 다음 위협, 트레스, 이런 거를 알아서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직장에서 5년 내지 10년을 근무해 봐야, 이 회사나 이 회사의 조직의 흐름, 사람들의 관계, 또 어떤 물건의 원재료부터 부재료,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의 흐름의 어디에서 아웃소싱 한다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거기에서 이제 슬슬 사업의 기회가 나오기도 하고 사업의 요령을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근무 안 해보고 창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그냥 전투에 나가서 그냥 적의 총탄에 맞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실패의 이유는 연구를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선결 요건은 주변 경쟁업체는 경쟁회사, 즉 주변 가게부터 분석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이 시장 상황이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에 따라서, 레드오션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경쟁자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또 자기의 몫이 나올 수가 있어요. 블루오션,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소비자를 교육부터 시키면서 해야 되는 시장이구나, 그럼 이건 내가 혼자 먼저 나갔다가는 먼저 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레드오션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블루오션만 좋은 건 아니다. 이걸 이제 분석을 잘해서 이미 경쟁자가 번성한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를 일깨워가면서 교육시켜가면서까지는 초기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주변을 연구를 해야 된다.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 그게 백전불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 현재 세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제 상하 통제 조직이었었는데 이제는 수평적 자율 조직이 됐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같이
카리스마 형태의 지휘자, 이것이 요새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서비스하면서 서번트하는 지휘자, 이것이 이제 요새 시대에 어울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물건에 대해서 옛날엔 단독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 다수의 분산 공유의 시대가 됐다. 부동산도 이제 이렇게 증권화되면서 이렇게 유동화되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한 채를 다 사는 게 아니고 쪼각쪼각 사는 시대가 됐다. 이게 아파트이기도 하죠, 물론. 그래서 아파트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도 지금 이제 리얼타임으로 즉시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공간도 전 세계적 SNS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세태가 이제 많이 변한 거예요.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은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온라인의 활성화, 무점포로 성공하는 사람들, 또 소비와 생산을 중개하는 앱, 그래서 배달이 이제 활성화되다가 이제는 배달이 전문화돼가지고 오히려 배달 전문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오히려 배달 주문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아예 아웃소싱 할 때 중에 좋은 데를 골라서 이미 선정해서 갖다 주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 전문 회사로 다 모이고 있고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와 맞춰서 정부도 제대로 바꿔줘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좋은 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과거에는 거대한 생산 시설 자금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IT 온라인 아웃소싱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어진 대신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침 하나만 나오니까 승자 독식의 시대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서비스 기능이 추가가 돼야 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온라인몰 이런 개념이고, 또 과거에는 중장대한 진입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경박 단수로 진입장벽이 없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AI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컴퓨터에 코딩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서 물건을 유통시키거나 정보와 지식을 유통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자금의 문제가 있는데, 전에는 이제 창업 자금을 자기가 홀로 월급을 받아서 조달해야 됐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하니까 청년 창업 지원 자금 제도나 이제 국가 지원 대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고, 또 자금이 소요된 이유는 그 공간하고 시설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창업타운이나 공유사무실, 창업꿈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의 개념, 인큐베이팅 집적시설이나 대학교의 연구센터, 구청 이런 데서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보다 창업자금이 막 1억이다. 지금 1억이 소요가 안 되죠. 그냥 몸만 가서 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업 환경이 어떻게 보면 창업자금이 많이 지원 센서도 있고 지원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장년층 무료 멘토링. 저도 일종의 무료 멘토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기본 요령, 최소한의 알아야 할 것들, 연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보육센터도 활성화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육센터 이런 데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의 지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세계본 사람들도 이런 데 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태까지 말한 것이 뭐냐? 벤치마킹. 알아야 한다. 지피지기. 남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창업 분야의 대중소기업의 경제, 재무 상황, 주변 정보 가게에 대한 연구 관찰. 그래서 주변 가게에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옆에서 하루 종일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어떤 시간대 들어가 나가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 프랜차이즈 같은 개념이면 이것이 제조하고 서비스가 두 개가 융합된 아주 묘한 사업이에요. 제조도 제일 중요해요. 음식 제조, 주방 중요하죠. 또 밖에 서빙 되게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형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념. 또 요새는 이제 이 음식을 또 배달해서 먹는 배달 전문 회사의 지배력에 의해서 테이크아웃 개념이 많이 있고 또 배달하는 개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벤치마킹을 해라. 미리 연구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연구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벤치마킹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무제표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 자산 구조. 특히 이제 그 경쟁회사나 경쟁업종의 외상의 상태, 얼마나 돈이 잘 수금되냐, 현금 회전율이 높으냐, 재고가 누적 때문이냐, 아니면 재고가 그냥 금방금방 소진되느냐, 또 설비가
자가 구입이냐 리스냐 렌탈이라는 것도 재무제표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웃소싱 되고 있냐. 왜냐하면 굉장히 그 회사의 설비는 많은 것 같은데 재무제표에 보면 고정자산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분들은 남한테 리스나 렌탈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구나. 굉장히 그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취급 빠지는 전략이 더 쉬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장이 이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토지, 건물, 인테리어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앞골목, 뒷골목 알 것이냐, 또 부채가 자기 돈이냐, 부모 돈이냐, 아니면 은행 부여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본금이 얼마큼 투입되는지를 재무 상태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규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잘 안 알려주겠죠, 당연히. 그러나 뭐 말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매년에 성장률이 있느냐, 성장하는 사업이면 뛰어들만 하지만 하강하는 사업이라면 신중해야 되겠죠. 매출원가의 재료비나 부재료비의 상태가 보통 30% 이해해야 됩니다. 20% 정도가 돼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게 많으면 벌써 이제 10% 깎이면 이게 안 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건비도 이제 이게 정규직이냐, 사업직이냐, 일용직이냐를 수록세 신고 현황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무 정보에서 많은 재무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률, 손익분기 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킹의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정보가 공시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투명 정보를 공시하면 신규 진입자의 실패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서로 간에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진입자가 자꾸 많이 들어와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이지, 신규 진입자 못하게 꽁꽁 막으면 그 시장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걸 신중히 생각해야 돼서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알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투명회계 정보의 중요성이고, 이 투명회계 정보를 보장하는 외부 감사가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 요인을 보면 바로 먼저 타인을 연구해라. 앞선 사업자 회계정보 경영실적 파악해서 이것이 하강이냐 정체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지 말아라. 짐 상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성공 요인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성공 요인을 알 수가 있다.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창의력과 확신성이 있는 사람이냐, 또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시장에서. 또 자기의 열정과 성실성, 인내성, 끈기가 있느냐, 깡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열정이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순신 장군의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필사직생의 정신으로 배수진을 치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사의 정신으로 한다면 이길 것이고 살 것이고, 필사의 정신이 없으면 그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장난같이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한 다음에 타인을, 자기를 알고 자기 적성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끈기와 필사 있게 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고맙습니다. 박현정이었습니다.